이것을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28,203 빌리온 달러의 금 가격 1,792달러로 나누면 이전에 미국 화폐의 근본이제로 회귀 후에 금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미국 화폐일 경우인가요? 그 정보가 확정적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 일단 기준은 미국이 새로운 1달러를 발행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확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그나마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았던 거는 너무 과대하게 풀어내는 것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나마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던 뭐 하원 의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감안해서 정했던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고, 뭐 이것보다 더 만약에 다시 뭐 그럴 경우가 좀 많지는 않겠지만 다시 근본이제로 확 돌아가 버렸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계산한 그 금과 은 가격보다 더 낮은 비율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뭐 높은 비율이 되면 높은 비율이 됐지, 만약 전 세계가 근본이제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금은 가격 변화를 다시 한번 통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가 이제 제가 무료 강의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보여드리자면 무료 강의의 6강에서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리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셋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쿠폰이 100개면 이 교환권이 10개잖아요. 근데 시중에 풀린 쿠폰을 이제 5만 개까지 늘렸어요. 근데 내가 이 탕수육이랑 바꿀 수 있는 쿠폰을 5만 개까지 뿌린다는 건 교환권이 5,000개라는 건데, 제가 탕수육이 10개밖에 없으면 여기서 4,990개는 교환할 수 없는 교환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리셋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바꿔줘 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뭐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간다면 그것의 가치는 계속해서 무한정 하락하고 나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전의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프티콘 같은 형태로 바꾸고, 시중에 풀려있는 5만 개의 쿠폰을 새로운 교환권 10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권 5,000개가 새로운 교환권 10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500분의 1 토막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1921년 기준으로 그 미국의 본원 통화를 보면은 32 빌리온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8,203 빌리온 달러로 지금 쿠폰이 881배가 늘었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달러에서 1792달러, 뭐 지금은 좀 가격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90배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달러를 금 가격으로 나누면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시중에 있는 모든 달러를 다 모으면 몇 개의 금을 구입할 수 있을까가 나오는데 16억 개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16억 개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불가능했던 건데, 그나마도 이 기준대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교환권의 비율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28,203 빌리온 달러의 금 가격 1,792달러로 나누면 지금은 156억 개의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풀려있는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꾸면요. 근데 금이라는 건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훨씬 더 많이 교환권이 늘어났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교환권 달러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셋 시킨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산이 5억이다 라고 친다면 현재의 금 가격을 그냥 대충 1,800달러라고 가정하고 그걸 그냥 200만 원이라고 그냥 어림짐작 잡아서 한다면 내 자산 5억은 금 250개랑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리셋의 과정을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 금 가격은 이제 18,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배가 늘었으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00달러는 실질 금 가격 18,000달러가 되는 거니까 이때의 가격을 뭐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금 교환권이 10배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25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해서 말하면 내 자산 5억은 그대로 가는데 이 자산 5억이 실질적으로 금을 25개밖에 못 사게 만드는 새로운 교환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나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새로운 뭐 어떤 지폐가 될지, 새로운 달러라는 지폐가 될지, 아니면 어차피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김에 그것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뭐 CBDC로 만들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정한다면 10분의 10배, 그러니까 가격은 10배가 늘고 그 가치는 10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을까, 달러의 가치는.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요거는 좀 귀여운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그 미국 부채시계 사이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금 가격은 조금 재밌거든요. 달러 골드 레이시오 나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선 금 가격이 저는 18,000달러라고 계산을 했지만 여기선 21,516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걸 보면 뭐 얼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좀 터무니없지는 않죠. 뭐 이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그 정도. 근데 은은 3,000달러를 가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 건 이제 골드 실버 레이시오까지 조금 계산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은은 3,000달러, 달러는 21,516달러 요 정도 갈 거라고 여기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뭐 이것도 그냥 어찌됐든 그냥 뭐 하나의 시나리오고 뭐 가능성이 많든 적든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사실 인류 역사에서 해보지 않은 길을 또 선택한 것도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는 기관인데 기후 변화에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던가 뭐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아직 안 간 건 아니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뭐 충분히 많이 이런데 저런데서 시행이 됐고 아마 CBDC로 가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쓸 건데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YCC라던가 또는 MMT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참 격변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퍼펙트 스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실물 경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대처가 좀 많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문제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거든요. 이 빚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계인 경우도 있고 기업인 경우도 있고 정부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문제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채가 제일 문제고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집단이 빚이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 뭐 예컨대 CBDC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함은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주식 매입 이제 이거 ETF 매입이죠. 이 주식 매입 때는 리츠도 사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도 합니다. 네, 부동산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부동산 매입했습니다. 2000 몇 년도였죠? 네, 아무튼 부동산도 매입을 했고 중앙은행이 그 다음에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YCC 그 다음에 MMT도 당연히 가능하죠. 사실 이거 MMT는 지금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이 네 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 위기가 터진다면 이 네 가지 카드를 쓰면 한 번쯤은 더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진짜 퍼펙트 스톰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사실 반반이긴 합니다. 저는 약간 퍼펙트 스톰 약간 반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카드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위기 때 금이 강하다고 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금융위기 때는 주식, 부동산, 금 모두 자산이 폭락하는데 과연 어떤 자산 포지션을 취해야 안전할까요? 폭락 전에 모든 자산을 모두 현금화할 수는 없으니 현금 비중을 둬야 하는 건지. 그래서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현금이 짱이긴 합니다. 근데 이 현금도 기축통화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은 준기축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준기축통화를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이 국가의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또 베스트겠죠. 물론 국채도 그 위기의 그 최절정에서는 좀 살짝 빠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렇게 총 기간으로 합쳤을 때는 국채의 수익률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현금과 국채를 들고 있는 게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제가 금을 하나 왜 더 끼얹었냐라고 한다면 이 금과 은은 과거 역사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금과 은이 최고의 기축통화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금 가격은 그 당시 패권국의 기축통화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금 가격을 보면 파운드화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그 가격 데이터 옛날 거를 뽑아보면은 파운드화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 기축통화국의 화폐로 금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기축통화국에 현금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거를 뭐 우리가 뭐 ETF로 H 되어 있는 ETF 있잖아요. 환해지가 되어 있는 걸로 사지 않는 이상 실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환노출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로서 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죠. 위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현금, 국채, 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은 사실 주식과 되게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거의 부동산이랑 같이 보셔도 되고, 주식 그리고 채권, 현금, 금, 보통 요 네 가지를 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이제 보통 채권이라고 한다던가 금은 당연히 이 두 개는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자체도 이 위기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내가 달러로 갖고 있냐 원화로 갖고 있느냐도 또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달러로 갖고 있게 된다면 이 주식까지 만약에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다 하면은 내 자산은 100%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신흥국 강세장에서 좀 힘든 구간을 지낼 수가 있거든요. 신흥국 강세장에 생각보다 자주 도래합니다. 이게 보통 10년 사이클인데 10년 신흥국이 잘 나가면 그 다음 10년은 이제 선진국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반복돼요.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여하튼 신흥국의 강세장에서는 미국 주식도 잘 못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쭉쭉 내려가서 좀 말이 센 것 같은데, 여하튼 위기 시에 뭐 다시 돌아와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미국 사람이면은 좀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위기 시에 꽤 괜찮은 대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게 우리가 언제 올 거라고 100% 맞출 수 없잖아요. 그거 맞출 수 있다면 마이클 버리처럼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무작정 보유한다는 건 또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금과 은에 분명히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대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위기가 오지 않으면 이 금과 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잘 편승해서 또 그 기회의 비용을 잘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은을 투자했던 것도 맞죠. 현금 없이 은을 투자했던 것도 있었죠. 금값이 미국 10년 국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금값이 미국 10년물 국채와 근데 이게 일단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드리면, 주식, 채권, 부동산, 비트코인 이렇게 뭐 네 가지 자산을 이렇게 내려놓고 봤을 때 이제 금이랑 비교를 하면 주식이랑도 상관성이 낮고 채권이랑도 낮고 부동산이랑도 낮고 비트코인이랑도 낮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 금을 무조건 섞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상관성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정말 낮은지를 우리가 뭐 확인해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골드가 있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롱텀 트레저리 이렇게 해서 뭐 50 한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에셋으로 들어가면 이 둘 간의 상관성을, 그러니까 이 금과 이게 이제 금이고 이게 이제 채권, 장기 채권이죠. 10년짜리도 있긴 한데 어차피 뭐 10년짜리나 장기 채권이나 사실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이 상관성은 0.25로 거의 이제 뭐 서로 상관성이 없다, 상관성이 되게 낮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어떤 자산이랑도 되게 상관성이 낮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